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연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튀르키예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밤을 쓸까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가득 채운 일종의 방사능 무기를 말합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아드리엔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더티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말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명분에 대해서도 배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 중에 계속되는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통화가 러시아가 후속 통화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고 미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5개월여 만에 전화 통화를 한 뒤 이틀 만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당시처럼 이번에도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핵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를 아라비아해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닷속으로 은밀히 접근해 핵공격을 가하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직접 탑승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웨스트 버지니아는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위치인 아라비아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미국이 한 단계 더 높여 대응에 나선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 look at very carefully and that we take very seriously, given what Russia's already done in Ukraine.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 태세를 변경할 이유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러시아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했다고만 발표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보로디앙카.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립니다. 발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순환 단전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А ми тим більше були в окупації, сиділи, теж тоді було холодно, ще й в підвалі, не в квартирі. Скажімо так, не сильно приємно, но що ж поробиш. 우크라이나 남부의 미콜라이우는 전기는 물론 수도 공급도 끊겼습니다.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가 드니프로강에 연결된 수도관을 막아버렸습니다. Мож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да, это какая-то месть, какой-то ответ, потому что даже если это произошло случайно, то почему не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извести ремонт? 남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빼앗기는 등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 우크라이나 발전소의 3분의 1이 파괴됐습니다. This week, especially this week, they target a number of thermal generations. So I can tell you that the total amount, total volumes of
of electricity which is not supplied from these generators is something around 4,000 megawatts. 전기와 수도 등을 끊어 우크라이나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게 하고 그에 따라 젤렌스키 정부에 반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22일에도 36발의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사일 대부분은 격추했지만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악한 공격이었다면서 전형적인 테러리스트 전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 쓰레기가 떠내려옵니다. 비가 그친 뒤 다리 밑으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는 물을 먹고 아래로 가라앉거나 바다로 유입되는데 기존의 쓰레기 차단 시설물은 쉽게 부서지거나 설치 방식이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홍수 등 수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부유 쓰레기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부표처럼 물이 떠 급격한 수위 변화에도 쓰레기만 안정적으로 모아줍니다. 초속 8m 속도로 급물살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쓰레기 100톤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차단막과 함께 모인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AI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천에 흘러 들어온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 나뭇가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수거를 하러 들어와야지만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물이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주간과 야간, 그리고 흙탕물과 같은 하천물의 상태에 따라 부유 쓰레기의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이미지를 딥러닝한 AI가 카메라에 찍히는 쓰레기를 6종류로 자동 분류하는데 정확도는 최대 97%에 달합니다. AI 기법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수거 주기를 같이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12월 충남 공주 유구천에서 새 차단막과 AI 분류 기술의 현장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발생 해양 쓰레기의 60% 이상은 육지에서 만들어져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번 기술이 효과적인 대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높은 빌딩과 도로의 모습이 현실과 분간하기 힘듭니다.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지하철 내부 공간은 그 안에서 움직이며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가상 도시는 보행자, 교통신호에 따른 안정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졌지만 생명력을 갖는 쌍둥이,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해가면서 어떤 지능화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분명히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에 많은 그 의미가 있는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은 이미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되면 여러 곳의 스마트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화된 구도심 건물이나 자투리 공간에 샐러드용 잎채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전문 지식 없이도 재배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문가는 한 명만 있어도 10개의 스마트팜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화된 대지 축사입니다.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물과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이 축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면 대지와 시설, 관리자를 조합해 최적의 축사 환경과 질병 대처법 등을 찾아내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대지 정보, 시설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생명력을 갖춘 디지털 쌍둥이 기술이 농업과 축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수조마다 어린 물고기가 빽빽합니다. 수많은 연어 종류 가운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지난해 10월 들여온 수정란을 부화시켜 무사히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부화만 하면 10마리 가운데 9마리는 폐사 없이 성장하는 상황.
섭씨 13도 민물에서 사육한 지 1년 만에 20cm 정도까지 컸습니다. 이렇게 키운 연어는 조만간 모두 강원 고성 앞바다 연구센터로 옮겨집니다. 민물이 아닌 바닷물에서 성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입니다. 민물에서 잡은 연어는 우리가 아는 은백색이 아니라 이렇게 검은색을 띱니다. 바다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는데요. 이 과정을 스몰트라 부릅니다. 강원도는 연어 양식을 위해 관련 특허도 여러 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 연어는 여전히 우리 바다에서 검증되지 않은 환경유해 우려 생물이라 바다에 풀어놓고 키우진 못합니다. 대신 강원도는 연어 클러스터를 조성한 뒤 대서양 연어를 대규모로 육상 양식한다는 목표, 부화시킨 치어를 송어나 향어를 키우는 내륙 어민들에게 제공하면 어민들이 이를 키운 뒤 민간 기업에 납품하는 산업 체계를 갖춘다는 겁니다. 연어가 냉수성 어종이고 저희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어 양식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연어 산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고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낮은 수온으로 오랜 기간 해상 양식 불모지였던 강원 동해안, 아시아에서 유일한 연어 양식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중国共产党第20次全国代表大会胜利闭幕。 중국의 시진핑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 오르며 习近平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 시 주석 1인 체제의 절대 권력을 향한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됐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시진핑의 핵심 지휘와 사상도 당원에 못 박았습니다. 不同意的请举手. 没有. 没有. 통과. 장점인 후진타오 계열 인사가 물러난 자리에 시진핑 측근들이 채워졌습니다. 选举我继续担任中共中央总书记.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1위부터 7위까지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처음 공개된 순간입니다. 中共20届一中全会选举我继续担任中共中央总书记.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4명이 물러난 자리를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운 게 확인됐습니다. 무게파, 왕후님까지 시진핑 계열로 본다면 그야말로 싹쓸입니다. 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는 후추나 부총리는 정치국 위원 24명 중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집단 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시진핑 1인의 집중 통일 영도 체제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분배와 내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공동부유를 내세워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这针对的是外部势力干涉和极少数台独分裂分子. 시진핑 한 사람의 결정에 중국은 물론 세계 정세가 좌우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는 물론 북핵 대응 등 안보 전략에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폐막식. 1942년생 80살의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을 한 남성이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주저하듯 다시 자리에 앉은 후진타오 전 주석을 남성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시진핑 주석은 이내 이 상황을 외면합니다. 마치 끌려가듯 나가던 후진타오는 시진핑 주석에게 몇 마디 건네고는 리커창 총리의 어깨를 툭 건드립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돌연 퇴장은 잘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는 중국 당대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진타오의 퇴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16일 당대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개혁 개방에 앞장섰던 전임자 후 주석 시절의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以奋发有为的精神把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不断推向前. 일부에서는 공산주의 청년단을 대표하는 후 전 주석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커짱 총리, 왕양 정혁 주석, 후춘화 부총리 등 그의 핵심 세력들은 이번에 대거 권좌에서 밀려났습니다. 후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퇴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트위터 영문 계정을 통해 후진타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퇴장 시 후진타오 전 주석의 몸짓이나 표정은 건강상의 이유에 따른 자진 퇴장과는 달리 타이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Mr. Speaker, I want to thank everybody here and hasta la vista, baby. Thank you. 자리에서 물러난 지 7주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원들의 지지가 있지만 출마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불출마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수당 대표 출마 자격인 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안팎 유력 인사의 비판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But this isn't the time for Boris's style. I mean, I'm afraid the trouble is because of the privileges vote, Boris would be a guaranteed disaster. 트위터를 통해 출마를 선언한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은 경제 위기 극복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지의원 150명을 확보해 노동당 대표 단독 입후보와 당선, 총리 직행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먼저 출마했던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는 지지의원이 30명 아래여서 변수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But actually, if you look at that support and you look at the approach that he's taken, I think he's the person to take us forward. 수넥이 총리에 오르면 영국 최초의 비백인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도 출신 이민 3세로 42살인 수넥은 의료인 부모와 초호화 학력, 억만장자 장인 등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입니다. 단정한 머리 모양과 맞춤 정장으로 헝클어진 머리와 돌출 행동으로 유명한 존슨 전 총리와 비교됩니다. 하지만 최악인 영국의 경제 상황과 검증되지 않은 실력 등으로 앞길이 순탄치 않을 거란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총리로 지명된 조르자 멜로니는 속전속결로 24명의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 역시 곧바로 내각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 역사에서 첫 번째 여자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Anche in considerazione delle condizioni interne e internazionali che esigono un governo nella pienezza dei suoi compiti. 15살 때 파시스트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멜로니는 지난 2012년 스스로 당을 만들어 대표를 맡았습니다. 10대 때부터 독재자 무솔리니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반이민이나 반동성애, 반유럽 통합 등 극우적 정치 성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우파 정당을 연합해 압승을 거두면서 일찌감치 총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Dalla Meloni, che succederà? E che succederà? Che è finita la pacchia. Succederà che anche l'Italia si metterà a difendere i suoi interessi nazionali. 강한 이탈리아를 표방했지만 멜라니 총리의 앞길은 지뢰밭일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 150%를 넘긴 경제 상황이 최대 난제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로 예측된 만큼 과감한 재정 지출과 감세로 대표되는 공약을 이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청년부 장관을 빼고는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정책 수행 능력도 검증받지 못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Milk is $4 a gallon. A dozen eggs, almost $4 too. Here's what I'm going to do to Biden's tax and spend agenda.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 광고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물가 상승을 합쳐 바이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Every time we get gas or check out at the grocery store, we feel the pain of Bidenflation. 반면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론이 들끓자 최근까지도 낙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No exception for rape? No exception for incest? $100,000 fines and jail time for doctors? They never cared about my body when I was fighting for body autonomy, when I was fighting for the right to abortion. No one cared about my body. Not until it was twerking upside down.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선거 광고 집행액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의 2배 규모이자 대선 광고비에 육박하는 10조 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보다 경제 이슈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잡히고 실업률도 최저치라며 경제 실패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And the Republicans criticize my economic record, but look at what I've inherited and what I've done, and look at what they're offering. 최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49%, 민주당은 45%로 집권 여당의 열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린츠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의 고향인 린츠를 근거지로 하는 관현악단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손꼽힙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마르쿠스 포슈너가 이끕니다. 첫날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브루크너 5번을 선보이는데 연주 시간만 80분이 넘는 대작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튿날에는 베토벤 교향곡 7번, 그리고 클래식의 통역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베토벤 협주곡 1번을 협연합니다. Bruckner for me is a natural successor of Schubert. He's based on the style of the classical periods in Vienna. (180년) 역사의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이 1년 만에 돌아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오래된 악기들을 사용하며 황금빛 사운드라는 평을 듣는 클래식의 대표 선수격입니다. 이번에는 카라얀의 제자로 유명한 프란츠 벨저 메스트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첫날은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지팔 전주곡과 드보르작 교향곡 8번을 연주하고 다음날은 브람스의 비극적 서곡과 교향곡 3번을 들려줍니다. 더불어 빈필이 자랑하는 레퍼토리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도 청중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남편이 미지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죽은 자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에서 삶과 죽음,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이준익 감독의 첫 OTT 드라마 도전작 욘더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놀라운 세계관과 설정에 반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로 해보려고 시나리오를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OTT 플랫폼으로 하면은 좀 뭔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단편 영화를 확장해 6부작 OTT 드라마로 재탄생시킨 몸값도 영화를 연출해온 전우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서로의 몸값을 두고 흥정하던 세 사람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로 촬영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찍는 원테이크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도 연극처럼 연습을 해서 오랜 공을 들여서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를 찾아서 이 원테이크 방식으로 찍어 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글리치 역시 연애의 온도를 연출한 노덕 감독의 첫 OTT 드라마 진출 작품이고 12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커넥트는 일본 장르 영화의 거장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첫 한국 드라마 연출작입니다. 영화 감독들의 OTT 드라마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관객들이 극장 대신 OTT를 찾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에서는 각본도 같이 쓰는 경향이 많아서 영화는 뭐 3, 4년에 한 편 들어갈까 말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드라마는 이제 각본가가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연출가로서는 계속해서 그 작품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 OTT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어 작품성과 흥행을 노린 영화 연출가들의 OTT 드라마 진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